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널스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저한테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간호사가 된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간호학과에 들어가고 졸업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핵심만 찍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학원에 가서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 한국으로 치면 2년제 전문대 과정이에요. 2년제 전문대 과정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선수 과목을 들었어요. 선수 과목에는 뭐가 있냐면 해부학, 영어 작문, 그리고 화학, 그리고 심리학, 이 네 가지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선수 과목을 듣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 안에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간호학과도 뭐 종류가 많은데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간호학과를 2년 과정을 마친 뒤에 졸업을 하고 나서 NCLEX라는 미국 간호사 자격시험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SL 영어 학원에서 영어 공부 1년, 그리고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서 간호학과에 들어가기 위한 선수 과목을 듣는데 1년, 그리고 간호학과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2년 과정, 이렇게 총 4년이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4년 4개월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4년 4개월. 어떻게 됐냐면 2008년 8월에 미국에 왔고요. 2008년 9월에 뉴욕 맨하탄에서 어학연수를 시작을 했고, 2012년 12월에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4년 4개월이 걸린 건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가 아니었고요.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이 없었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영어 공부 시작해서 간호학과 들어가고 졸업하는데 4년 4개월이 걸렸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미국 가서 간호학과를 졸업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네. 현실적으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이 괜찮은데 그 뒷뜰에서 찍고 있었거든요. 비행기도 너무 많이 지나다니고 커피숍 옆에 건물에서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너무 시끄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왔어요. 저는 ESL 영어 학원에서 1년을 보내고 전문대 과정에 들어가서 바로 선수 과목을, 간호학과에 들어가기 위한 선수 과목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ESL 과정 자체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본인 학위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2년제 전문대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배치고사 같은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배치고사. 저처럼 학생 비자로 온 친구들, 미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밟지 않고 외국에서 온 친구들, 이 친구들이 대학교 정규 과정을 들을 만한 영어가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수학 시험은 그냥 정말 중학교 수학 수준이에요.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영어 작문 시험을 보고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 정규 과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다행히도 한 번에 통과를 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학교 안에 있는 ESL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학기를 ESL을 듣고 나서 다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 이제 그러면 선수 과목,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2009년 9월 가을 학기부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정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네 가지 선수 과목은 첫 번째로 성인 심리학, 두 번째 화학, 세 번째 영어 작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부학, 이 네 과정을 들어야지, 그리고 점수를 잘 받아야지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는 학교였어요. 그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한 얘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건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영어 작문도 어렵지만 더 어렵다고 하는 해부학,
그 해부학에서 배우는 거는 기초적인 이제 생물학부터, 그러니까 뭐 세포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사람들 몸속에 있는 그 장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또 어려운 게 뼈 이름을 다 외워야 되고 근육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고, 미국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간호사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미국에서 해부학을 들으면서 모든 뼈 이름을 다 외우고 모든 근육 이름을 다 외웠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렇게 간호학과에 들어가기 위한 4가지 선수 과목, 성인심리학, 화학, 영어 작문, 그리고 해부학, 그 4과목을 이제 1년 안에 다 마친 거죠. 다행히도 그 4과목에서 다 A를 맞았어요. 그 A를 맞아야 됐던 이유는, A를 맞아야지 간호 과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A를 맞은 겁니다.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그래서 2010년 봄 학기에 영어 작문과 해부학을 마치고서 2010년 5월 달쯤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간호학과에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6월 달 정도인가 간호학과에 들어가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년 만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간호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간호학과에 합격이 됐다는 통지서를 받고서 간호학과 학과장님을 만나러 가서 부탁을 했어요. 간호 입학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거를 한 학기만 제가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해왔고,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왔다고 쳐도 간호학과에서 도중에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학과 학과장님한테 한 학기만 입학을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학과장님이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한 학기를 제가 늦추면서 뭘 했냐, 그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교양 과목들을 들었어요. 영어 작문 2번째 수업을 들으면서 또 제가 미생물학도 간호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정인데, 그 전공 필수 과정을 제가 그 학기에 같이 들었습니다. 간호학과 들어가기 전에. 또 그 학기에 제가 한국말로 병태생리학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영어로는 pathology라는 걸 들었어요. pathology. 그 수업을 들은 이유는, 그 병태생리학이 뭐냐면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 병에 왜 걸리는지, 그리고 병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병태생리학 pathology라는 이 수업은 간호과정에 없는 수업이에요. 이거는 간호과정에 뭐 교양 필수도 아니고 전공 필수는 더더욱 아니고, 병태생리학을 들으면 영어로 병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고, 병에 관련된 영어 표현들, 그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업을 제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 2년제 간호 과정을 시작을 했죠. 다행히도 저는 그런 재수강 같은 걸 하지 않고 간호학과 그 2년 과정을 2012년 12월에 간호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2013년 3월에 NCLEX라는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봤고요. 제가 간호학과 학과장님을 만나서 한 학기를 미루지 않았다면 4년 4개월이 아니라 4년 만에 간호사가 됐을 수도 있겠죠. 한 학기를 미뤘지만 그 2년제 간호 과정을 재수강 없이 끝내서 4년 4개월이 걸렸는데, 간호학과에 들어가서도 조금 운이 안 좋게 재수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긴다면, 사실 재수강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재수강은 그 간호학과 2년 동안 재수강을 한 번만 허락하는 학교도 있고, 한 번 더 페일하게 되면 더 이상 그 학교 간호학과에서는 공부를 못하게 되는, 퇴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더 만들고 싶은 영상들이 더 생겼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병원 영어에 대해서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사실 병원 영어도 계속 올리고 싶지만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제 경험들, 뭐 조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제가 겪어왔던 과정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데 지금은 꾸준히 올리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하고 계신 분들, 간호사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생각 중이신 분들 힘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